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 결정에 적법성을 놓고 연방 대법원에서 12일부터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12일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선 학생들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시위와 집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철회와 이민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다카를 수호하라고 외쳤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남가주의 명문대 USC에서 새학기 들어서 9명의 재학생이 숨졌습니다. 대학 측은 사망자 가운데 일부 학생들만 자살한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의 사인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민권과 미성년 영주권 수속비를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가 또다시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민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80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연방 대법원의 다카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한 심리가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행정명령을 통해서 다카 폐지를 선언하자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행정명령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려진 가운데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첫 구두변론이 시작된 12일 이곳 LA를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는 다카 수호를 외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시위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이른바 다카의 폐지 여부를 두고 연방 대법원에서 12일 법정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LA 다운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곳곳에서 다카 제도의 존속을 외치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연방 대법원의 다카 폐지 관련 첫 번째 법정 심리가 막바지에 다다른 12일 오전 존 마셜, 제임스 A. 가필드, 워런 고등학교 등 LA런 고등학교 10여 곳에 재학 중인 수백 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LA 다운타운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모인 시위 행렬은 리틀 도쿄에서 잠시 멈춰 소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다카 수혜자들의 체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We will not sit on the sidelines waiting for the future of hundreds of thousands of families to be decided. 학생 대표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든 한 소녀는 돌도 지나지 않을 무렵 미국으로 건너온 스토리를 나누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For 16 years, Los Angeles has been my only home. That moment reminded me when I used to hear police sirens pass by and I would think that my parents would be taken away from me. 이날 시위대는 이곳은 우리의 집이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의. 정의가 실현돼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다운타운 리틀 도쿄 부근에서 타운 인근 메가더 공원까지 이동하며 시위를 펼쳤습니다. 한편 12일 워싱턴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구두변론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카 폐지 판결과 관련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지목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는 발언으로 다카 지지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내년 6월 중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남가주의 명문대 USC에서 올 가을 학기 들어 9명의 재학생이 숨지면서 학교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 측은 숨진 학생 대부분이 자살을 했다는 추측은 억측이라는 서신을 학생들에게 발송하는 등 동의하는 캠퍼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지만 숨진 학생들의 정확한 사인이 공개되지 않아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우려 그리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USC에서 올 가을 학기 들어서만 재학생 9명이 숨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희생자는 지난 11일에 보고됐습니다. 27살 난 남학생으로 11일 오후 USC 캠퍼스 인근인 유니버시티 팍 듀운스 아파트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사인을 규명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새학기가 시작된 후 석 달도 되기 전에 USC에서 9명의 학생들이 숨지면서 학교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SC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한 학년도에 각각 6명의 학생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 가을 학기 들어서 벌써 재학생 9명이 사망하면서 캠퍼스를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USC 측은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새학기 들어 숨진 학생들 가운데 자살로 확인된 케이스는 3명이라고 밝히고 사망자 대부분이 자살이라는 소문은 억측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나머지 사망자들의 사인을 뚜렷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에 입학해 부모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은 우선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존감이 높던 학생들이 자기만큼 아니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그 자존심의 손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크고, 그다음에 또 전두엽이 25세 내지 30세까지 계속 성숙이 돼야 되는데 18살이면 아직도 힘들 때거든요. 따라서 그 감정적인 조절도 힘들고요. 친구도 다 새롭고 그런 데서 적응을 하려니까 그것도 어렵고. 중고교 때 우울증을 겪었던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 들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코넬과 유펜, 콜롬비아 등 명문대에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이 과거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명문대에서는 재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주기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시민권과 미성년자 영주권 수속비를 포함한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가 또다시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이민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선보인 내년도 인상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에서 $1,170로 무려 83%나 올라갑니다.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내년에는 연령의 구분 없이 $1,120로 단일화되는데, 이 경우 14세 이상과 성인은 $20가 내려가지만 14세 미만 신청자는 49%가 인상됩니다. 또 노동허가서 신청 수수료는 현행 $410에서 $490로 인상되고, 가족 이민 청원의 경우 현행 $535에서 $555로 오릅니다. 일부 이민 관련 신청 서류의 수수료는 무려 4배에서 6배 이상 오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샌디에고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이 사교 클럽 환영회에 참석했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샌디에고 주립대 신입생인 딜런 에르난데스는 지난주 남학생 사교 클럽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다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컨텐츠 왕국 월트 디즈니가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 개시 일인 12일부터 곳곳에서 접속 불량 등 기술적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디즈니 대변인은 대규모 접속 불량 상태에 대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기대를 초과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2020년 센서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주의 한인회와 광역연합회에 미주 총연에서 선보인 센서스 배너를 연말 연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너 제작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주 총연은 센서스의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연 조직 내에서 캐롤 이 씨를 2020 센서스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 일원에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쳐 동부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파가 동부를 강타해 뉴욕을 포함해 동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 인체에 치명적인 누룩 곰팡이가 발견돼 이 감염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감염됐던 시애틀 아동병원 수술실에서 또다시 곰팡이가 발견돼 일부 수술실이 긴급 폐쇄됐습니다. 시애틀 아동병원은 10일 수술실 3개와 장비실 2개 등에서 누룩 곰팡이가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전체 14개 수술실 가운데 11개를 긴급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19기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출범식이 지난 10일 포스터시티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려
19기 자문위원들의 평통의 사명과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서울 최효은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청년 신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 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 개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유보다는 주거에 초점을 맞춰 임대주택을 보급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출산, 육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청년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에서 30대 청년 측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파격 혜택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과 부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지 일부를 청년 신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로는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 일부의 컨셉트를 청년 신도시로 잡아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등 3기 신도시 택지에 청년 신도시를 만들 경우 출퇴근 등이 수월해 청년층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관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정책인 만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청년 신도시를 제안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한 뒤 정책 효과 등을 따져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청년 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단순히 공공장소에 한정된 와이파이 제공을 넘어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고위 인사들에 이어 한미연합 방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연합사령관까지 나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건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 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면서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자권 전환은 시기간이 조건에 기반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날개 모양 마크가 새 주인을 찾아 13년 만에 교체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날개 마크는 지난 2006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통합 CI를 도입하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 대상자로 확정된 HDC 그룹은 올해 안에 금호 그룹과 아시아나 항공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열사 편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제작은 정몽규 회장의 지시사항으로 브랜드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마크는 최종 계약이 마무리될 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HDC 그룹은 별도의 이미지 로고 없이 붉은색의 HDC 글자를 그룹 CI로 사용 중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새로운 브랜드 로고 제작과 관련해 그룹 관계자는 글자체인 HDC CI를 새 로고로 사용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별도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성된 로고의 실제 적용은 내년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물품에서 로고 교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바뀌지만 아시아나 항공 사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봉규 HDC 회장이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그간 좋은 브랜드 가치를 쌓아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시아나 항공의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HDC와 양쪽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서 HDC 그룹이 지주사 출범 이후 계열사 사명에 HDC를 모두 붙인 만큼 그룹 정체성 제고 차원에서 아시아나 항공에도 향후 HDC 로고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